또 하나의 변수가 뭐였냐면 고객들의 생활 패턴이 변해버린 거예요. 10시만 되면 골목에 사람이 없어진 거죠. 팬데믹이 끝난 엔데믹 상황에서도 이게 좀 이어져요, 관성적으로. 그건 니네가 선택한 거니까 니네가 원래 선택한 거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가장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제일 더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진철입니다. 저는 경기도 골목 상점가 연합회장 이호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 제한을 많이 받았잖아요.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이제 막 그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이나 일어서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더 컸다. 그 사람들은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버텨나갈 힘이 없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기존의 영업을 쭉 해오고 뿌리 깊게 잘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살아남기는 남았지만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점가나 골목 상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밤 9시가 되니까 골목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당히 불야정 같은 새벽 3시, 4시까지 정말 사람들 지나다니고 막 이랬던 골목인데, 밤이 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리를 내다보는 상인들도 없고 쓰레기만 굴러다니고 그런 골목의 모습. 식당들, 이제 술집들 가끔 이제 얘기하면 뭔 얘기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월세 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두 부부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조그만 고깃집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이 상황, 그런 아픔을 겪고 지난 2년간을 버텨왔었고, 실제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여전히 자영업은 한마디로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제한하고 인원을 제한하고 어느 이상 모이지 말아라고 막 했는데, 그러한 통제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니네가 선택한 거니까 니네가 원래 선택한 거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저는 자영업은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영역으로서 되게 중요한 산업 영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영업은 가장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제일 지금에 와서는 더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죠. 정부의 통제하에, 그러니까 상인들이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상인들의 피해를 정치권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상인들의 고정 지출,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면서 소득만 줄어버렸으니 자영업자들이 버틸 재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의 지원은 해줬어야 된다. 손실 보상도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거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울분이 토해지는 것이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싸워왔었는데, 늦게나마 일단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돼서 너무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하고요. 아쉬운 건 되게 많죠. 왜냐하면은 신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평균 매출을 따져가지고 이제 산정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못한 부분도 있고 보정률 자체도 이제 100%는 못할지언정 90% 이상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정률도 80%에 머물렀고 현장에서는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4대 보험에 포함된 인건비도 있지만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알바비도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라는 영역은 그렇게 다양한데 4대 보험에 포함된 영역은 뭐 인정해 주되 알바비는 인정 못 해주겠다. 임대료는 인정해 주되 관리비는 인정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집합 제한 조치,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행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온전하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덜 주려고 했다. 저는 이게 손실보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팬데믹이 와버렸거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였냐면 고객들의 생활 패턴이 변해버린 거예요. 10시만 되면 골목에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 팬데믹이 끝난 엔데믹 상황에서도 이게 좀 이어져요. 관성적으로. 손님이 쫙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영업 제한을 건 것도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더 활성화시켜야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그것들을 전부 예산을 없애버리고 줄이다 보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 물줄기를 목마려울 때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연맹하던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런 것마저도 이제 끊겨버리니까 좀 더 암담해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다 보니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배달 플랫폼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들, 식당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됐고 대기업들이 더 많이 배가 부르게 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조그만 파이를 더 많이 뺏기게 된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 이제 좀 장사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3고 현상이라 해가지고 또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세상에 누구든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행에 낼 돈이 많아지니까 골목에서 쓸 돈이 더 사라지는 거죠. 골목에 돈이 안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서 지금 동맥경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심정인 거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서민 음식들 있잖아요.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은 한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두부 한 모에 2,000원 팔던 게 이번에 2,500원으로 올랐으니까요. 이 정도로 물가가 잘 안 오르던 품목까지도 다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아픈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이 실종됐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상권 어떻게 살릴 건지 지역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돌게 할 건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 자영업자 정책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1,000만 원 줬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육성 정책과 더 많은 보호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어진 농장을 바로잡기보다는 더 기울어지게 대기업 중심으로 또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더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대책 없이는. 네.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는 기재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한번 맛을 봤거든요. 첫 번째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에게 줬죠. 그 다음에 그 전 국민에게 준 돈을 3개월 이내에 쓰라고 그랬어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못 쓰게 했고 골목상권에서 쓰라고 했어요.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많이 확대 발행을 했었죠. 그것이 이 팬데믹을 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지금 현 정부처럼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분들이 부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느낀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주게 되면 자영업자들에게는 기력이 쇠한 사람한테 링게를 주사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힘을 보충시키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죠. 사회적 약자의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죠. 물론 자영업자들이 100%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사는 자영업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됩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상인들이 이 뭉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깨어있는 상인들이 좀 일어나서 군데군데 독립운동하듯이 일어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폐업하신 청년 자영업자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갔는데 동네에 서로 위로해 준다고 조촐하게 소주 한잔 하자 이러고 이제 만난 건데 또래의 어떤 청년 상인들이 또 와서 피자도 내오고 족발도 갖고 오고 뭐 닭발도 갖고 오고 너무 풍성해진 자리가 된 거예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자영업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둘의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끼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상으로서 산업 정책상으로서 자영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산업의 영역으로서의 접근을 해야 된다. 전통시장이 랜드마크가 되고 골목상권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 안목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